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방송. 클리니스 네트워크 CNN21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서울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 관련, 또 정책성이나 또 비전 관련해서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BN의 3차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 32.5%, 오세훈 후보 60.1%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3위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지 후보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 여론조사에서 국정심판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라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론조사는 또 이렇게 이제 급격히 또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또 모 여론조사 또 모 언론에서는 사실 선거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사실 또 뚜껑을 열어보면 완전히 또 확연히 다른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번 전망하십니까? 사실상 여론조사가 이제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결과가 예측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결과물이 뭐 20% 이상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측을 한 것은 뭐 우세로 박영선 후보가 나는 이길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국정심판이다라고 했는데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의 이제 국정심판의 이 결과물이 결국 과거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심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국정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습니다. 어떻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 세계적으로 이런 평가는 다르다고 하는 거 국내 평가하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여론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LS에 의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젊은 층 내지는 이제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조사가 표본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지는 못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시죠? 지금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론조사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또 집권당의 그 나름대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물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공표를 안 했을 뿐이지. 뭐 이미 뭐 집권당의 당직자가 한 얘기에 의하면 박빙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갖고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 또 알겠습니다. 또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균형이 잡힙니다. 감사드리고 뭐 언론에서도 민주당 정부와 지금 박영선 후보가 원팀이 돼야 되는데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엇박자? 참 그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제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온 행진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을 표방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하고 그 사진 한 방이라도 찍고 그런 모습이 담기는 것을 홍보물에 내걸고 기호 1번을 내걸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 이제 그 언론이 참 재밌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자 경우는 당연히 민주당 기호 1번 이런 걸 부각하잖아요. 근데 그 후보자를 따라다니는 선거운동원들도 똑같습니다. 복장이. 어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거. 그러면 차별성이 없어요. 특별히. 그냥 얼굴 위에는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뭐 특별히 뭐 민주당을 안 넣는다든가 그냥 다른 그 홍보 매체 유권자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청와대나 민주당과 뭐 후보자들 거리를 좀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요소가 전혀 작동되지 않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30%대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고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선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박영선 후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지기 위해서 혹은 민주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또 차별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요. 그 개별적으로 그 이제 언론에서 다 보셨다시피 좀 자제 요청을 해도 우리 그렇죠. 예, 그걸 얘기 좀 드리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얘기를 그것을 이제 박영선 후보가 조금 부정적으로 좀 그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여론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의 10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 일구었던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거기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변에 박원순 시장을 참 지지하고 존경했던 그런 표심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갖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예,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참 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성, 군대 이야기, 뭐 인권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성 문제가 이제 쟁점으로 등장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젠더와 관련한 그 이슈가 된 것이 불과 한 3,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투로 인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로 등장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놓고 보면 자, 오세훈 시장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자기의 자기가 오세훈 시장의 귀책사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궐선거 귀책 사유는 그때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했고 지금은 박영선 시장의 귀책 사유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단지 그것이 성 문제냐 아니면 특정인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이 오세훈 시장은 자기 스스로가 귀책 사유가 돼서 자기가 또다시 서울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초적인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그 이제 정치 또 전문가시고 평론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다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기에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정치인은 이제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은 우선 진실성을 가지고 모든
시민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후보 있습니까 혹시? 있죠. 누굽니까? 지금 오시는 후보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그 내곡동 땅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큰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뭐 거기에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든 원초적으로 공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드러난 것처럼 증인들이 거기 왔다고 세 사람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받아낸 그 자료에도 확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말바뀌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 우화가 있어요. 일석의 우화. 네.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그 거짓말을 더 크게 해야 만약 그 거짓말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오세훈 시장 후보는 분명히 그것이 사실 아니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또 거짓말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은 진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는 진실한 편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도쿄의 집 아파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상 핍박을 받은 그런 과정에서 두 부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박영선 시장 후보 경우는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오세훈 후보 경우는 너무 진실성과 관련해서 일 추진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 추진력이야 실질적으로 보면 예.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박영선 시장 후보는 여성 원내 총무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아마도 그런 경우가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그때는 또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기업부 장관을 해가지고도 적어도 행정력을 겸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낫다. 왜냐?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무상급식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회복지 문제의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네. 급식 문제는 실질적으로 유학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있는 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전혀 그런 정책에 대한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적어도 21세기는 복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실패를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4번 질문을 좀 넘겨버리고요. 방금 생각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3월 31일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각종 지표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야당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박빙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일과 3일 이제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대하고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 희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서울 시민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서울시하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경영했던 그 10년은 엄연히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수문표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적어도 부동표 말씀. 그렇죠. 적어도 단순히 지금 이 선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원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다. 왜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입니다. 놀랍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거의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예. 서로 정책이 시의 총 책임자인 시장과 각 구청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화합 속에 통합 속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경론이, 자, 인천이 만약에 오시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 민주당 시장이 인천에서 서울시 쓰레기 내가 바뀌어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뒤지고 있지만 박빙 우세승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뭐 다양한 여론조사가 지금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뭐 특별히 제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면서도 그런 예측을 박빙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 이슈 김범태 박사님과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와 지금 이렇게 이제 오세훈 후보 이렇게 편차를 이렇게 한번 봐봤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도 서울 시민의 현명한 그런 한 표가 이렇게 작동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부동표는 아직도 지금 숨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의 그런 긴장성이나 또 계속성에서 봤을 때 서울민들의 현명한 한 표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장 두 후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선거의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또 출양 인사들 또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한 표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 국제도시로서의 성장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